어제 발생한 제주항공기 압력 조절 장치 고장 사고와 관련해 이륙 직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륙 5분 뒤에도 항공기가 급강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가 중국계 여행사에 맞설 토종 대형 여행사를 만들면서 중국계 여행사를 참여시키려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와 벗어난다며 국내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탄 전야를 맞아 도심지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다양한 성탄 축하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린 뒤 스포츠 복권에 돈을 건 제주 세무서 직원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의 기내 압력 조절 장치 고장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김포공항을 이륙한 직후부터 항공기에 문제가 있었지만 제주까지 무리하게 운항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항공기 위치를 자동 추적하는 미국의 한 민간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제주항공 7C101편은 이륙 5분 뒤인 어제 오전 6시 47분 13,800피트 상공에서 9,800피트대로 1,200m를 급강하합니다. 기내 압력 조절이 필요 없는 1000피트 아래로 고도를 떨어뜨린 겁니다. 이륙하서는 바로 이륙해가지고는 5분 정도밖에 안 걸렸겠죠. 그때부터 계속 아픈 거죠. 이후 13분 동안 1000피트 상공에서 저공으로 날던 여객기는 오전 7시 1분 고도를 다시 18,000피트까지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이도 잠시 1분 뒤 다시 고도를 급격히 낮췄고 6분에 걸쳐 9,000피트 상공으로 내려온 뒤 이 상태로 제주까지 날아왔습니다. 제주항공의 설명과는 차이가 납니다. 7시 18분경에 여학장치 이상이 발견돼서 고도를 낮춰서 운항을 하다가 제주공항에 7시 37분에 안전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항공기 위치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는 경기도 화성상공에서 처음 급강하를 한 뒤 전북 군산상공에서 한 번 더 고도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제주까지 무리하게 운항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지만 제주항공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블랙박스를 회수해 압력 조절 장치가 고장난 시점과 고도 변경 관제가 적절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여파로 오늘도 항공기가 무더기로 지연 운항됐습니다. 제주항공은 현재 제주공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해당 항공기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제주기점 노선 68편 가운데 16편이 지연 운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결항을 막기 위해 지연 운항했고 해당 항공기의 운항 재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중국계 대형 여행사가 여행시장을 장악하면서 영세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관광협회가 이에 맞설 대형 여행사를 설립하면서 중국계 업체를 참여시키려 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제주에 진출한 중국계 여행사. 중국 조선족이 운영하는 이 업체는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초저가 상품을 내놓으며 중국 관광객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달리는 도내 영세 여행업자들은 대형업체와 가격 경쟁을 하느라 적자 운영에 허덕이거나 아예 문을 닫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관광협회가 회원사들이 공동 출자하는 자본금 50억 원 규모의 대형 여행사인 제이트립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사의 중국계 여행사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협회장이 중국계 여행사 대표를 불러 참여를 권유했고 여행사 측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취지는 그런 대형 여행사들하고 맞서서 영세업자들이 모여서 어떤 경쟁력을 갖춰보자 이런 뜻인데 그런 대형 여행사가 또 함께 끼어 있다라면 그거를 좀 취지하고 좀 엇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리.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그분들을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당신들과 우리가 하고 공정관광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경쟁해 봅시다 하는 이런 설득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관광협회는 업체당 지분을 최대 10%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계 여행사가 협력업체들과 함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협회는 다음 달까지 여행사 설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중국계 업체의 참여 여부에 따라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성탄 전야입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이 들뜨기 마련이죠. 지금 도심 거리마다 인파가 가득하다는데요.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소연 기자, 지금 거리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제주 지하상가에 나와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등과 흥겨운 캐롤이 성탄절 분위기를 한껏 달구고 있는데요. 이곳 지하상가는 다소 늦은 시간이지만 가족과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북적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사려는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상점들은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요. 산타들이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나눠주고 사진도 함께 찍으면서 추억을 선사하는 이벤트도 열리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가득한 대형 장식장은 사진 촬영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한 해가 가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나만의 엽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도내 교회에서는 성탄전야 예배를 갖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라는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성당들은 오늘 밤 10시부터 일제히 성탄 전야 미사를 열어 사랑과 평화가 온누리에 퍼지기를 기원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인 내일은 가끔 구름만 끼겠는데요.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대신 보름달이 뜨면서 38년 만에 럭키문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지하상가에서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잦은 비 날씨로 감귤 부패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감귤 2만 톤을 추가로 산지에서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1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제주도도 감귤 2만 톤을 폐기할 예정이어서 모두 4만 톤이 폐기될 예정입니다. 농림부는 또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제주 지역 감귤과 콩 농가를 위해 농축산 경영자금 550억 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서 직원들은 직무 관련자들과 금전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세무서 직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수천만 원을 빌린 뒤에 스포츠 복권에 돈을 걸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가진 세무서 직원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에게 갑 중의 갑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주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회계사를 직접 찾아가 차용증도 쓰지 않고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 않았습니다. 또 관광사업체 대표에게 13차례에 걸쳐 4,300여만 원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빌린 돈으로 스포츠 토토를 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썼습니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베팅한 금액이 3억 원 가까이 됩니다. 세무서 직원인 경우에 사자들 놀는 사람 다 업무 관련이 돼버리는 거고, 지인이고 친구고 다 필요 없는 건데, 그게 제도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깜빡 잊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냐. 스포츠 토토 베팅 횟수가 많아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감사원은 직무감사 결과 국세청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관련 법률과 행동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윳돈이 있는데도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은 금품수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제주 세무서장에게 직원 A씨를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해임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전국체전을 일주일 앞두고 승마 경기장을 인천으로 바꿨던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8,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단체가 경기가 제주에서 열릴 것이라는 제주도의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고 위법한 판단을 내렸지만 시설이 미흡한 점은 인정해 배상 책임은 60%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종합건축사 사무소 선건축 선운수 대표와 직원들이 5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제주 레미콘 공업협동조합 정종학 이사장과 조합원들이 200만 원, 아름다운 노후봉사회 문태희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 무형문화재 제13호 제주 큰굿보존회 서순실 회장과 회원들이 100만 원, 한국미륵불교 극락암 해봉스님과 신도들이 6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전달하실 분은 내년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가 민선 6기 제2대 정무부지사에 김방훈 전 제주시장을 임명했습니다. 제주도는 김방훈 전 시장의 공직생활 경험이 제주도의 역량을 높일 것이라는 도의회 인사청문회 보고서에 따라 정무부지사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김방훈 부지사는 제주시 한림읍 출신으로 제25대 제주시장과 도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석환 신임 제주지검장은 오늘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금권 선거가 많다며 불법 선거는 엄벌하고 강력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환 지검장은 최근 제주 인구가 늘면서 부동산 가격을 고의적으로 올리는 부동산 사범들이 있다며 주요 관심 범죄로 보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주 지역에 화물 전기차가 보급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주식회사 파워플라자가 제작한 0.5톤급 화물 전기차 5대를 도민 5명에게 인도했습니다. 이번에 보급된 화물차는 한 번 충전하면 72km를 달릴 수 있고 최고 속도는 시속 95km인데 차량 가격 3,500만 원 가운데 절반은 정부와 제주도가 지원했습니다. 제주대병원에서 눈 시술을 받은 환자 3명이 잇따라 실명한 사고와 관련해 의료용 가스에는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부터 의료용 가스에서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연휴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